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전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어떤 조약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조선과 일본이 어떤 조약을 맺은 모양입니다. 10관, 일본 인민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하고 조선 인민에게 관계된 사건은 모두 일본 관원이 재판한다. 일본 관원이 재판한다. 이거 영사재판권이죠. 자, 이 조약은 바로바로 맞습니다. 강화도 조약입니다. 조일수호 조규라고도 불리고요. 1876년도에 체결이 됐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배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때쯤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0년 동안 집권하던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고요.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합니다. 그거를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마침 이때 이제 통상개화론, 우리도 이제 문을 열고 뭔가 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자, 한편 일본에서는요. 정한론, 한반도를 쳐야 된다, 조선을 쳐야 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1875년 강화도 조약 체결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운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운요호라는 배가 인천 앞바다에 와가지고 대포를 쏘면서 위협을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조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개항을 한다라는 내용. 이게 가장 핵심이죠. 개항을 하고자 이런 운용 사건을 일으킨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바다에 와서 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을 허가를 합니다. 이거를 해안 측량권을 허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10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영사재판권이 되겠고요. 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옳지 않은 거를 골라야 돼요. 근데 무엇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거? 체결된 이전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 바꿔서 말하면은 체결된 이후의 사건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1876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고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 책략이 국내에 유포되었다. 여러분, 조선 책략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우리가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죠. 그 수신사 중에서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가지고 온 책자예요. 연도를 따지자면 1880년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1번이라는 사실을 일단은 정답으로 찾았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흥선대원군이 정치에서 물러났다, 하야했다 얘기했었고요. 3번 문호 개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게 바로 통상개화론이고요. 4번 일본 내에서 정한론이 제기됐다. 5번 흥선대원군이 일본의 서계 접수를 거부하였다. 서계 문서의 접수를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본에서 요 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거든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나라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막부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다시 일본의 천황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난 직후에 조선에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식이랑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거 뭐지? 하면서 접수 자체를 거부를 하고 돌려보내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선을 정벌하자라는 정한론이 대두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화도 조약의 키워드를 한번 잘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